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상품에 대해서 약간 AS 느낌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고배당주와 미국 테크를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키움 ETF 상품인데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품을 보니까 미국 고배당주와 테크를 묶어가지고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종목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 배당주와 미국 테크 종목을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이 종목은 한국 고배당주 15개를 70%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 고배당주 중에서는 한국타이어가 6.2%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었고요. 삼성증권과 제일기획,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카드 순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는 10종목을 30% 비중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5.8%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브로드컴 순서로 담고 있으면서 다 합쳐보면 총 25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월말을 기준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니까 이번 주에 11월 분배금이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분배금을 보면 9월과 10월에 각각 30원씩 분배를 하였던데 앞으로도 30원씩 균등하게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분배율은 3.3% 정도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고배당주 상품들보다는 분배율이 조금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테크 종목이 30%가 담겨 있다 보니까 분배율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 고배당 상품들은 약 4% 중반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보다는 분배율이 약 1% 정도는 낮게 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니까요.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9월 2일에 상장했는데 지금 상장한 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상장일부터 오늘까지 주가 차액과 분배금을 합산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 차액을 보니까 상장일보다는 주가가 약 800원 정도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배금도 60원을 받았으니까 상장일에 투자를 하셨다면 현재 8.6% 정도는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고배당주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일단 수익률은 전부 조금씩 낮더라고요. 그 중에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7.3%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6.7%였고 나머지 코덱스와 키움은 약 5% 정도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키움 상품은 화면 보시는 5종목 중에 수익률 1위를 차지했거든요.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제 수수료가 0.54%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에 함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 수수료가 0.45%로 약간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과 매매 수수료율까지 합쳐보면 약 0.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 고배당 상품들을 보면 0.3% 정도의 실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측면에서는 0.2% 정도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국내 고배당 상품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조금 더 좋았으니까요. 이 정도 수수료 차이라면 감당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배당주와 테크를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상품 이름이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라는 상품인데 9월 23일에 상장했더라고요. 이제 상장한 지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품과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된 고배당주 20개를 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많이 들어본 종목도 있었고 조금 낯선 종목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하튼 20개 종목 중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포함된 종목이 7개가 있다고 하고 20개 종목을 70%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배당주에 70%를 투자한다는 로직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한국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한 차이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미국 빅테크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화면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과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투자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배당주 중에서는 화이자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5.9%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아티잔 파트너스나 버라이즌 같은 종목들을 약 4에서 5% 비중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크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브로드컴 이런 순서였으니까요. 테크 종목들은 앞서 보셨던 상품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70%, 테크의 30%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되고 매달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배당과 테크의 비율이 7대3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도록 매달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요. 이번 달은 배당주 주가가 올라가면 다음 달은 배당주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대신에 테크 종목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테크 종목들의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투자 비중을 매달 조절하거든요. 리밸런싱을 꽤 자주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니까 이번 주에 11월 분배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첫 분배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 31원 분배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분배율이 3.6% 정도 되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 고배당주와 묶여있는 상품이 3.3%로 예상이 되니까 두 상품의 분배율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기본 수수료가 0.45%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품과 기본 수수료는 동일한데 다만 나머지 수수료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 수수료가 0.64% 정도로 한국 고배당 상품보다도 실제 수수료는 0.1% 높게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수수료가 약간 많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 성과이니까요. 두 상품의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키움 미국 고배당은 9월 23일에 상장했고 약 2달 정도 성과를 비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장일보다 주가가 약 300원 정도 상승해 있었고 분배금까지 합산하면 상장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3.4%입니다. 그리고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은 2달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10원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분배금을 합산해보면 그래도 50원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2달간은 수익 구간이지만 그래도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렸던 상품 중에서 종목을 조금 교체를 해볼까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ISA 계좌에서 키움 고배당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쭉 해오면서 성과 측면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상품 중에 하나 정도로 교체를 해볼까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한국 배당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사실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뉴스가 확정이 되면 내려가는 게 주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뉴스 때문에 한국 배당주들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성과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교체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상품들도 이번 주에 11월 분배금이 확정이 되니까 목요일 저녁에는 올배당하는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